거지 영감, 이제 알겠나? 내일부터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 윤도현은 몸을 움츠렸다. 물방울이 턱선을 따라 떨어지며 낡은 작업복을 적셨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물을 부은 청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깔끔한 정장의 반듯한 자세,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신사의 모습이었다. 바로 윤세아의 약혼자 최강민이었다. 거지 같은 꼴로 회사 앞에 앉아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미지 망친다니까. 강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깃을 움켜쥐었을 뿐이다. 며칠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회장실에서 내려다본 신도시 개발 현장은 장관이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다. 윤도현이 20년간 일궈온 친환경 건설사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아버지, 강민 오빠 소개할게요. 그날 세아가 데려온 남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불편했다. 명문대 졸업장, 화려한 경력, 완벽한 매너.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도현의 직감은 다른 걸 속삭였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타난다. 용접공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그였기에 알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자와 아래를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자. 강민은 어느 쪽일까? 그 의문이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었다. 박비서를 불러. 도현은 결심했다. 딸의 미래를 맡길 남자라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했다. 이틀 뒤 분장 전문가가 회장실을 찾았다. 거울 앞에서 변신하는 과정은 신기했다. 반듯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윤기 나던 머리는 부스스해졌다. 깨끗한 정장 대신 해진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 속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20년 전 철공소에서 용접 마스크를 쓰고 일하던 그 청년의 모습 같았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보자. 현장 출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작은 종이컵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다. 지나가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갔다.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동전을 놓고 갔다. 그 모든 반응이 새로웠다. 회장이 아닌 그저 길가의 노인으로 보이는 시선들. 첫날 오후 세아가 강민과 함께 나타났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강민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1,000원짜리 몇 장을 컵에 넣었다. 세아가 보는 앞에서의 모습이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세아가 먼저 차로 돌아간 후 강민의 표정이 바뀌었다. 야, 할아버지. 내일부터는 여기 앉지 마요.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라도. 차가운 목소리였다. 아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직감이 맞았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때였다. 아버지, 어떠세요? 강민 오빠 정말 괜찮지 않아요? 세아의 눈이 반짝였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었다. 도현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며칠 전 처음 최강민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그는 완벽했다. 키 큰 체구의 단정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악수를 청할 때의 적당한 힘,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예의까지. 안녕하세요, 회장님. 최강민입니다. 세아 양과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 졸업, 대형 건설사 5년 근무, 현재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팀장. 이력서만 봐도 흠잡을 데 없었다. 저희 프로젝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도시계획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시더군요. 강민은 적절한 겸손함까지 보였다.
세아가 왜 그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대화 중간중간 강민의 시선이 회장실 내부를 훑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골동품들, 명화들, 값비싼 가구들. 그 순간의 눈빛에서 도현은 무언가를 읽었다. 갈망. 그리고 계산. 세아가 참 좋은 분을 만났네요. 도현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강민은 완벽했다. 세아의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식견도 인상적이었다. 아버님께서 이룩하신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도 많이 배워야겠어요. 적절한 찬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위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도연은 우연히 강민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야, 진짜 대박이야. 회장 딸이잖아. 이번엔 진짜 성공한 것 같아. 목소리가 달랐다. 아까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계산적인 톤이었다. 아니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회는 잡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도현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강민은 다시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아, 괜찮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도현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용접공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이용하려고 접근한 사람들.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젊은 시절 철공소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도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반대로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의 강민은 어느 쪽일까? 그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박 비서를 불렀다. 분장 전문가를 알아보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분장 전문가요? 혹시 무슨 강민 군을 제대로 시험해 보려고 해. 세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박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그였기에 도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날 오후 도현은 현장을 둘러보며 계획을 구상했다. 어떻게 하면 강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보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는 것. 이제 시작해볼까? 도현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험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회장님,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박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였지만 이런 계획은 처음이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멀리 현장에서는 오늘도 크레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20년 전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비서, 자네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서민들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고 하셨죠. 맞아. 그때 나는 용접공이었고 월세방에서 세아와 단둘이 살았지. 세아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말이야. 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치료를 미뤘던 그 시절.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들. 그때 세아는 겨우 10살이었어.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기다리던 아이가. 박비서도 그 시절을 기억했다. 야간 작업에서 돌아온 도현이 피곤해 지친 얼굴로도 딸의 숙제를 봐주던 모습을. 주말마다 세아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모습을.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데 상대방이 진짜 세아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런 방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들킬 각오도 되어 있어. 하지만 세아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야. 후회하고 싶지 않다. 도현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철공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갓 태어난 세아를 안고 있는 아내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이 사진을 보면서 맹세했어. 세아만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진짜 사랑을 찾아주겠다고. 박비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도현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간절함을 읽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단 분장 전문가를 섭외해줘. 그리고 현장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 해. 혹시 세아 양께는 뭐라고? 당분간은 모르게 해야지. 세아는 너무 순수해서 미리 알면 표정에 다 드러날 거야. 도현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숙자로 분장해서 회사 앞에 며칠간 앉아 있을 것. 강민이 혼자 있을 때와 세아와 함께 있을 때의 반응을 비교할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것. 정말 위험한 계획이군요. 위험하지.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이틀 후 회장실에 분장 전문가가 찾아왔다. 중년의 여성으로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경력의 소유자였다. 어떤 느낌으로 분장하고 싶으신가요? 최대한 초라하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분장이 시작되었다. 먼저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들었다. 반듯했던 어깨는 솜으로 구부정하게 만들고 깔끔한 머리는 부스스하게 흐트려 놓았다. 마지막으로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20년 전 철공소에서 입던 것과 비슷한 옷이었다. 완성입니다. 거울을 본 도현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노인. 아무도 회장 윤도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모습이었다. 정말 대단하군요. 박비서도 감탄했다.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제 연습을 해봐야겠어.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도현은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보았다.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하루 종일 용접하고 나면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났다. 목소리도 바꿔야 해. 평소보다 쉰 목소리로 말해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처럼. 완벽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준비는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날 저녁 도현은 세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일이 세아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걱정됐다. 아빠, 내일 강민 오빠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시간 보내렴. 아빠도 강민 오빠 좋아하시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현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딸의 행복한 표정이 안타까웠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내일부터 확인해 보자고. 새벽 5시 도현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혼자였다.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구겨진 모자까지. 거울 속 모습은 20년 전 그 청년과 닮아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차 안에서 마지막 고민을 했다. 하지만 어젯밤 세아의 행복한 표정이 떠오르며 결심을 굳혔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수 있었다. 현장 도착은 6시였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조용했다. 공사 현장 입구 맞은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무릎은 벌써 시려왔다. 앞에 작은 종이컵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이구나. 묘한 기분이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저분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또 노숙자가 나타났네. 직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몇몇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8시쯤 첫 번째 동전이 떨어졌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젊은 직원이 500원 동전을 컵에 넣고 갔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직원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연민을 읽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어떤 이는 지나치고 어떤 이는 잠깐 머뭇거리다 동전을 놓고 갔다. 어떤 이는 멀리서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도현은 평생 위에서만 내려다보던 세상을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9시 30분 드디어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 세아와 강민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세아는 밝게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다. 도현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들키면 안 됐다. 저 할아버지 불쌍하다. 이런 추운 날씨에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딸다운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러게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강민의 목소리였다. 정중하고 따뜻한 톤이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컵에 떨어졌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고마움을 표현했다. 강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 양, 우리도 늦겠어요. 아, 맞다. 할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네.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다. 적어도 세아가 보는 앞에서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다.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갔지만 몇몇은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할아버지, 따뜻한 커피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도현은 일일이 감사 인사를 했다. 진심이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오후 2시쯤 강민이 혼자 나타났다. 세아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회사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도현은 긴장했다. 이제 강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민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도현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달랐다. 아침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여기 계속 앉아 계실 건가요? 네. 갈 데가 없어서. 도현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회사 앞이에요. 이미지 때문에 좀 곤란해요. 강민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다른 데 가서 계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입장이 있어서. 도현은 고개를 더 숙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 계세요. 강민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발걸음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첫날부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의 두 얼굴이 확실해졌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세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말이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중년의 남자 직원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녁 드세요. 집에서 싸온 건데 너무 많이 싸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현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직원의 이름표를 보니 장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일자리 구하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다시 와서 알려드릴게요. 힘내세요. 장 팀장은 진심 어린 격려를 남기고 갔다. 도현은 뭉클했다.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해가 지고 있었다. 첫날의 시험은 예상대로였다. 강민의 이중적인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도현은 자리를 정리하며 내일을 기약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둘째 날 아침 도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몸이 뻐근했다. 딱딱한 돗자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감이 맞았다. 오전 10시쯤 세아와 강민이 함께 나타났다. 오늘은 세아가 먼저 도현을 발견했다. 어제 그 할아버지네. 아직도 여기 계시는구나. 세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할아버지, 어제 드린 돈으로 식사는 하셨어요? 강민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완벽한 연기였다. 세아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행동이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국물을 마셨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은 어디세요?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세아의 질문이었다. 순수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도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다. 마음이 아팠다. 딸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그러시구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세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본 강민이 재빨리 나섰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다행이네요. 강민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컵에 넣었다. 세아를 의식한 제스처였다. 강민 오빠 정말 착하다. 나도 용돈 더 드릴게요. 세아도 돈을 더 넣었다. 그 순간 강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도현만이 포착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점심시간에 다시 와볼게요.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이네요. 두 사람이 회사 안으로 들어간 후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의 연기력은 생각보다 뛰어났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다. 점심시간 세아는 회의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강민 혼자 밖으로 나왔다. 이때를 기다렸다. 강민은 주변을 둘러본 후 도현에게 다가왔다. 아침의 친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렸죠?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으면 복지관이나 쉼터에 가세요. 여기는 회사 앞이라고요. 강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런 모습 보고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도현은 고개를 더 숙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말을. 세아 때문이에요. 걔가 워낙 착해서 이런 거 보면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강민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아한테는 제가 도와드렸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곳으로 가세요. 알겠죠? 그 말을 남기고 강민은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아,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저한테 도움받았다고 하세요. 특히 세아가 물어보면. 도현은 경악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당연히 제 이미지 관리 때문이죠. 세아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니까. 강민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민이 근처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었다. 얘들아, 잠깐만. 강민이 아이들을 불렀다. 도현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다. 저기 앉아있는 할아버지 보이지? 좀 놀려볼래? 재밌을 거야. 도현은 믿을 수 없었다. 아이들까지 이용하려는 것인가? 어떻게 놀려요? 그냥 돌멩이 던지거나 놀리거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강민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거 용돈이야. 할아버지 좀 괴롭히고 나면 내가 나타나서 꾸짖을 테니까 그때 도망가면 돼. 아이들은 돈을 받고 신이 났다. 우와, 정말요? 재밌겠다. 도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다니. 10분 후 아이들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돈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도현 주변을 맴돌며 놀리기 시작했다. 작은 돌멩이들을 던지기도 했다. 도현은 참았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른이 시킨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얘들아. 예정된 시간에 강민이 나타났다.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왜 할아버지를 괴롭혀? 안 돼. 아이들은 계획대로 도망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강민은 연민 어린 표정으로 도현을 위로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바로 그때 세아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아, 세아야.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괴롭혀서 내가 말렸어. 정말요? 강민 오빠 너무 멋있어요. 세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봤다. 도현은 구역질이 날 뻔했다. 이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제 확실해졌어. 강민은 단순히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상황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교활한 인간이었다. 세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인간과 결혼하는 걸 막아야 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도현은 마음을 굳혔다. CCTV에 이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지만 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셋째 날 아침은 유독 쌀쌀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얇은 옷깃을 여미었다. 이틀간의 노숙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온몸이 아팠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진짜 노숙자들은 이런 생활을 어떻게 버틸까? 새삼 그들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오전 9시쯤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다. 어제 도시락을 가져다 준 그 중년 남자였다. 이름표를 보니 장영수 팀장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젯밤 추우셨죠? 장 팀장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좀 추웠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장 팀장은 보온 도시락을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이었다. 이런 걸 어떻게? 집에서 할머니가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혼자 먹기는 아까워서. 도현은 감동했다.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다. 이 도시락은 분명 장 팀장이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장 팀장은 두꺼운 담요를 꺼냈다. 우리 집에 안 쓰는 담요가 있어서요. 밤에 추우시면 이거라도 덮으세요.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괜찮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장 팀장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는 식당 사장님이 계세요. 설거지나 청소 일인데 나이는 상관없대요. 어떠세요? 도현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신을 도우려고 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좀...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일단 연락처라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장 팀장은 작은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팀장님 회의 시간인데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 저는 들어가 봐야겠어요. 도시락 다 드시고 담요도 잘 사용하세요. 장 팀장은 급한 걸음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런 직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 팀장이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나왔다. 그들 손에는 각자 뭔가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점심 먹고 남은 걸 가져왔어요. 이거 따뜻한 차예요. 몸 좀 녹이세요. 양말이에요. 새 거라서 깨끗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물건을 건네주었다. 모두 장 팀장이 부탁한 일인 것 같았다. 이런 걸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래요. 예의도 바르시고.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그때 강민이 나타났다. 장 팀장과 직원들이 도현을 돕는 모습을 본 강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뭘 하시는 거예요? 강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강민 씨. 할아버지께 점심 좀 드리고 있었어요. 장 팀장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굳이. 사람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죠. 장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미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 씨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장 팀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렇긴 하지만 강민은 더 말하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어서였다. 할아버지,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몸 조심하세요. 장 팀장과 직원들이 들어간 후 강민이 도현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도시락 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신다고. 일자리요? 강민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일자리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 그런 거면 상관없겠네요. 강민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너무 오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 팀장님도 좋은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또 같은 소리였다. 도현은 지쳤다. 오후 4시쯤 장 팀장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식당 사장님과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내일 오후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장 팀장은 자세한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놨으니까. 사장님도 좋은 분이에요. 도현은 감격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시면 다른 어려운 분 도우시면 돼요. 장 팀장의 말에 도현은 뭉클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가족분들과 연락은 안 되세요? 딸이 있긴 한데. 오래전에 싸우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한번 연락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잖아요. 도현은 코끝이 찡해졌다.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제 딸도 저를 용서할까요? 물론이에요. 딸이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은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장 팀장이 들어간 후 도현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강민과 장 팀장.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한 사람은 이미지와 이익만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도우려 했다. 세아가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넷째 날 도현은 일찍 자리를 잡았다.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강민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감은 적중했다. 오전 10시쯤 강민이 어제와 같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꺼내고 있었다. 도현은 귀를 바짝 세웠다. 얘들아, 어제 재밌었지? 오늘도 한 번 더 해볼래? 네. 재밌었어요. 오늘은 뭘 해요? 이번에는 좀 더 심하게 해봐. 돌멩이 말고 물도 뿌리고. 강민은 근처 편의점에서 산 생수병을 아이들에게 주었다. 할아버지한테 이것 뿌려. 그럼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 혼낼 테니까 그때 울면서 도망가. 알겠지? 우와, 진짜 재밌겠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준비했다. 도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제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해. 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박 비서가 준비해준 것이었다. 20분 후 아이들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돈 있어요? 없으면 맞을 거예요. 어제보다 훨씬 거칠었다. 강민이 더 심하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었다. 왜 이러는 거니? 도현은 당황한 척했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리고 있었다. 그냥요. 재밌으니까.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수병의 뚜껑을 열었다. 할아버지, 이거 맞아봐. 차가운 물이 도현의 얼굴에 쏟아졌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만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계획대로 강민이 나타났다.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왜 할아버지를 괴롭혀? 안 돼. 아이들은 계획대로 울먹이며 도망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어서. 강민은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도현이 물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며 강민의 입가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현은 기억해 두었다. 수건이라도. 강민은 대충 휴지를 건네주었다. 성의 없는 제스처였다. 그때 세아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물을 뿌렸어요. 강민 오빠가 혼내줬지만 강민이 먼저 설명했다. 정말요? 너무했네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세아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강민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강민은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세아와 강민이 들어간 후 도연은 젖은 옷을 말리며 생각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녹음기에는 강민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오후 2시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강민이 이번에는 다른 노숙자 한 명을 데려왔다. 실제 노숙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아시는 분이에요? 강민이 도현에게 물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그러자 강민이 그 노숙자에게 뭔가 돈을 건네며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랑 싸움 한번 해봐요. 그럼 돈 더 줄게요. 도현은 경악했다. 이제는 사람들까지 이용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나중에 내가 말리는 척하면 되잖아요. 그럼 세아가 더 고마워할 거고. 강민의 계획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었다. 10분 후 그 노숙자가 도현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야, 여기 내 자리야. 꺼져.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도현은 일어나려 했지만 그 사람이 붙잡았다. 이미 늦었어. 내 자리 뺏어간 값 내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계획대로 강민이 나타났다.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강민은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영웅처럼 행동했다. 할아버지를 왜 괴롭혀요? 이 자식이 내 자리를. 자리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강민은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 노숙자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강민은 또다시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세아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아이들 장난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어. 내가 말려줬지만. 정말요? 강민 오빠 너무 고마워요. 세아는 또다시 감동했다. 도현은 지쳤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다. 강민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섰다. 할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내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정말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강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이해하세요. 이것도 세아를 위한 일이에요. 강민은 도현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이제 알겠나? 내일부터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순간 도현의 분장이 일부 벗겨지기 시작했다. 강민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얼굴이. 도현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강민이 자세히 보려는 순간 멀리서 박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회장님. 그 외침에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은 얼어붙었다.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분장이 벗겨진 얼굴이 드러났다. 윤도현 회장의 얼굴이었다. 최강민 군, 내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네. 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모든 음모가 폭로된 순간이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세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분장이 벗겨진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얼어붙은 강민. 상황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세아야. 도현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세아는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세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민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아는 강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아, 사무소로 가자. 거기서 설명할게. 도현이 말했다. 싫어요. 여기서 설명하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장님이세요? 정말 회장님이잖아. 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때 박 비서가 나타났다. 회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요. 여기서 들을게요. 세아가 고집을 부렸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다. 세아야, 아버지가 강민군을 시험해 본 거야. 시험이요? 무슨 시험을 이렇게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도현의 설명에 세아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지금까지 할아버지 행세를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세아는 강민을 바라봤다. 강민 오빠,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 말이 무슨 뜻인지. 강민은 여전히 말문이 막혀 있었다. 강민 오빠. 세아의 간절한 부름에도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장 팀장이 나타났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장 팀장, 미안해. 속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장 팀장의 말에 세아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감동? 무슨 감동이에요? 세아, 양 회장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딸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아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때 도현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세아야, 이걸 들어봐. 뭐예요? 강민군의 진짜 목소리야. 도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얘들아, 저기 앉아있는 할아버지 보이지? 좀 놀려볼래? 녹음기에서 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강민 오빠 목소리인데. 그냥 돌멩이 던지거나 놀리거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녹음이 계속되었다. 이거 용돈이야. 할아버지 좀 괴롭히고 나면 내가 나타나서 꾸짖을 테니까. 세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세아는 강민을 바라봤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 오빠, 대답해 주세요. 세아의 절규 같은 외침. 이게 진짜예요? 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세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그런 짓을? 세아, 진정해. 도현이 딸을 부축하려 했지만 세아는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아버지도 강민 오빠도.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저를 바보로 만드시는 게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세아는 강민을 노려봤다. 아이들한테 돈 주면서 할아버지 괴롭히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영웅인 척 나타나고. 세아, 나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세아는 일어서며 소리쳤다. 제가 그렇게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바보 같았나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믿지 못해서 이런 짓까지 하신 거잖아요. 세아야,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믿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현은 할 말이 없었다. 딸의 말이 맞았다. 저 혼자 바보처럼 행복해했네요.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세아는 강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정말 궁금해요.
저한테 진심인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답하세요. 세아, 나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세요. 그게 차라리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세아는 돌아서며 말했다.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세아는 도현을 바라봤다. 저도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집에 가지 말고 호텔에라도 가 있을게요. 세아야.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세아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도현은 딸을 부르려 했지만 박비서가 말렸다. 지금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도현도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아팠다. 딸을 지키려던 일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강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문제는 이제 세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였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회사는 조용했다. 강민의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어떤 이는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아는 아직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박비서 세아는 어떤가? 아직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을 보호하려던 일이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장 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앉아요. 장 팀장은 자리에 앉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며칠 전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때 말인가. 미안했어요. 속여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동했습니다. 장 팀장의 말에 도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감동이라니? 회장님께서 직접 그런 체험을 하시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할 게 뭐가 있나요? 딸 때문에 한 일인데.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아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줬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아요. 세아 양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장 팀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장 팀장, 그때 강민에게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지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장 팀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사실 강민 씨가 평소에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적이었거든요. 그런 걸 눈치챘나? 네. 특히 아래 직원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불편했거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회장님이 노숙자로 계실 때도 진심으로 도움을 드렸던 거예요. 강민 씨와는 달리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서. 고마워요. 덕분에 인간의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했다. 회장님, 세아 양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워낙 착하고 현명한 분이시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지실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셨을 테니까. 그 말에 도현은 조금 위안을 받았다. 한편 호텔에서 세아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민의 따뜻한 미소, 할아버지에게 건네던 돈, 아이들을 꾸짖던 모습.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왜 그런 일까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세아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었는지.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절대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었던 것. 아버지는 항상 날 지키려고 했지.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 상대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세아는 핸드폰을 들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가 몇십 개나 쌓여 있었다. 세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강민이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집에 들어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세아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누구세요? 호텔 직원입니다. 꽃 배달이 왔는데요. 세아가 문을 열자 큰 꽃다발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글씨였다. 세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강민이를 시험한 거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집에 돌아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세아는 짐을 챙겼다. 집에 가야 할 때였다. 그 같은 시간 회사에서는 강민이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강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장 팀장이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장 팀장의 질문에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아 양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속이다니. 저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강민이 겨우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세아가 좋았어요. 하지만 회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성공하고 싶었어요. 빨리 확실하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나빠졌네요. 강민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후회하나요? 지금은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장 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봤다. 다시 시작하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짐을 들고 회사를 떠났다. 저녁 무렵 세아가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현이 벌떡 일어났다. 세아야. 아빠.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도현이 먼저 사과했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이해해요. 세아가 도현에게 다가가 안겼다. 아빠가 절 지키려고 했다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부녀는 서로를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6개월 후. 세아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복지관 앞을 걸었다.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가방이 가득 들려 있었다. 선생님, 왔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달려와 세아를 반겼다. 세아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깊이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까? 네. 아이들의 밝은 대답이 복지관을 가득 채웠다. 그 일이 있은 후 세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구분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다.
세아 선생님, 제가 쓴 일기 봐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민수가 공책을 내밀었다. 우와, 글씨도 예뻐지고 내용도 좋네. 정말 잘했어. 세아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자신도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세아는 복지관 원장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세아 씨 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그런데 세아 씨,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공익 변호사라고 하시던데. 바로 그때 복지관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 이재훈 변호사님. 이쪽은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세아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간단히 인사를 나눴다. 재훈 씨는 어떤 일로? 소년 가장 아이들의 법적 문제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후견인 문제나 생계비 지원 같은 것들요. 이재훈의 설명에 세아는 감동했다. 자신처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날부터 세아와 재훈은 자주 마주쳤다.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재훈은 강민과 달랐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이 있었다. 세아 씨, 저기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 보세요. 어느 날 재훈이 말했다. 할머니가 왜 저렇게 계시는 걸까요? 아무도 찾지 않으시나 봐요. 재훈은 주저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할머니는 쓸쓸한 표정이었다. 혹시 불편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네요, 젊은이. 재훈은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습을 본 세아는 뭉클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계산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었다. 몇 주 후 재훈이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세아 씨, 시간 있으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아요. 세아는 자연스럽게 답했다.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세아 씨는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세아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훈은 굳이 묻지 않았다. 저도 비슷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재훈의 진솔한 이야기에 세아는 마음이 열렸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강요나 계산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도현이 복지관을 찾았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도현은 세아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딸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다. 세아야, 많이 달라졌구나. 네. 더 깊어진 것 같아. 진짜 행복해 보여.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덕분?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도현은 뭉클했다. 그때 재훈이 다가왔다. 세아 씨, 아버님이신가요? 아, 네. 아버지, 이분은 이재훈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딸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도현과 재훈이 악수를 나눴다. 도현은 재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며칠 후 도현은 세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재훈 씨 어떤 것 같아?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세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냥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서. 아버지, 이번엔 시험 안 하실 거죠? 도현은 웃었다. 안 해. 내 눈을 믿어. 그리고 재훈 씨는 시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왜요? 진심이 보여. 너를 보는 눈빛,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다 진짜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아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6개월 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배신감, 상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진짜 사랑은 지켜주려는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강민은 자신을 이용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려 했다. 재훈은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그게 바로 사랑의 차이였다. 며칠 후 재훈이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아 씨, 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함께 해요.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다. 도현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사랑은 지켜주려는 마음이지 욕망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행복이 섞여 있었다. 딸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다.